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거리에 눈꽃이 아주 예쁘게 폈던데 여러분의 수익에도 눈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마감 시황 통해서 또 시장의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경계감과 또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어제와는 그래도 좀 사뭇 다른 시장의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좀 메이저 수급이 좀 받쳐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IT 업종 장 초반에는 팔자세였는데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과 함께 좀 힘을 더해 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계속 받쳐주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2664선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물량 강하게 확인된 점 특징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수로는 870선 넘기면서 마무리됐네요. 거래대금 기준 상위 상승률 종목 보면서 또 상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실적 발표 전부터 또 나온 후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엔비디아 쪽 눈높이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또 해내면서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그 위력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 5% 넘게 또 마감이 됐고 메이저 수급까지도 긍정적이었고요. 또 가온칩스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불꽃 축제 현장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또 호재가 쌓여가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저희와 잠시 후에 이 반도체 섹터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수출입은행법이 또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29일에 본회의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또 현대로템 또 16% 가까운 상승률까지 가져갑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K-웨더 137%의 마감하는 위치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제 장에서는 오후 2시쯤이었죠. 시세 보면서 놀라셨을 초전도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린 리소스를 보시면 계속해서 시세를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부터 테마 이슈까지 이제 시장에 관한 모든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식 고수분과 함께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판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방송 중에는 종목 전략 정말 생생하게 세워드릴 거거든요. 생방송 중에 매수가부터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투자 판단에 관한 도움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탁에서는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또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의 키워드 2가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현대차, 기아 사상 최고의 매출입니다. 최근이었죠.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두 기업 합쳐서 무려 딱 1년 동안 262조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때문일까요?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더니 두 기업 합쳐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역시도 신용등급 A-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까지 글로벌 투톱 기업인 폭스바겐 그리고 도요타를 제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바로 아우인 자동차 부품이죠. 낙수
수요가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받았더라고요. 어제 발표가 됐었죠. 지난달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이 무려 2조 5,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아주 빠른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팔렸냐 살펴봤더니 역시나 북미였습니다. 그리고 성장세 역시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역시도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형님들인 현대차, 기아는 활짝 웃었거든요. 이제 아우가 따라 웃을 차례인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드디어 바닥 찍나입니다. 간밤에 리비안에 악재가 있었죠.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있었죠. 주가가 저점이다입니다. 때문에 요즘 2차 전지 고개를 아주 활짝 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엔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사인 볼트급의 고공행진 전력 질주를 보여주더니 오늘 거의 한 2%가량의 아주 조금의 조정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LNF 역시도 10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아쉽게 음봉 전환에 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산업 어떨지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나 캐즘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 일정에는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폭스바겐, BMW, 벤츠까지 신모델을 올해까지 내연 기관차로 내놓고 내년부터 나올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전기차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이슈죠. 전망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2차 전지 레버리지 ETF를 빠르게 순매수하고 있었고요. 외국인은 저 PBR을 담고 있었지만 연기금은 아무도 모르게 2차 전지를 꾸준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세는 저 PBR이었잖아요. 이제는 유행이 옮겨가지 않았나, 그리고 옮겨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2차 전지일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식 고수들의 치열한 수익 플레이,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님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네. 초면에 죄송해요. 제 이름이 좀 어렵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최창님 멘토와 네네. 함께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네네. 포부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림입니다. 오늘 그 쌈장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팍스탁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이 출연을 하고 계셔서 이 수익률 배틀에서 좀 1위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어제 그 새벽까지도 고심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제가 이거 1등 하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와, 1등을 하려고 엄선해 오신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편입해 주실 종목, 또 신규 종목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단 마음 편한 투자가 뭔지, 진짜 주식이 뭔지 이 진짜 주식팀의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그 진짜 주식을 알아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또 과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보시면서 또 지난주에 이 백강훈 멘토님 네. 나오셨을 때는 네네. 이 카리스마 있는 네네. 전략, 그 매력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최창림 멘토님은 또 어떤 매력을 또 발산해 주실지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또 밤새 고민을 해주시고 또 오늘 강펀치 키워드도 잡아주셨는데 어떤 키워드 잡아주셨을지 하나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현대차, 기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이 안에 좀 키워드가 있다라고 보면 완성차
라는 키워드를 또 크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자동차 섹터 안에서 탄력이 또 계속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강화가 됐어요. 그 수급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잡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을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로 잡아갈 수 있을지 분명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첫 출연이라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이 강펀치 키워드 자체도 그렇죠. 어떤 매력도를 보셨을까요? 일단 그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사실 한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 거예요. 네, 현대차가 바닥에서 길 때도. 실적 발표가 되기 전부터.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 현대와 기아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인가? 그것도 아니네. 그냥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냥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 무거운 종목이.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큰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옆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 옆으로 흐르는 조정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2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 찾아보시면 계속 얘기했던 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도록 얘기를 해서 오늘은 가져오지 말까 하다가 제가 수익률 1등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관련 종목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뒤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건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는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는요. 그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지금 찍었어요. 이거는 뭐 좀 네. 범접할 수가 없죠. 찍었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도 지금 사상 최대 신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5조가 나왔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100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합치면 이제 262조 원입니다. 근데 262조 원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랑 비슷해요.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이제 그 2023년도죠. 삼성전자가 사실 조금 어려웠잖아요. 반도체군이. 그때 영업이익이 지금 6조 5천억 나왔어요. 네, 1년 동안.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금 둘이 합쳐서 26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도요. 한 요 정도 영업이익 하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 움직였냐? 안 움직였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신기록을 찍고 있으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1차 벤더들 그리고 2차 벤더들, 3차 벤더들 이런 부품주들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테마가 하루에도 막 2-3개씩 돌고 있어요. 네. 이거 흐름 잘 타면 수익 나요. 근데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커집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만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실적에 기반된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종목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핫한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는 쌈장 1등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지고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165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테슬라 출하량이 180만 대라고 180만 대거든요. 그거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판매 기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금리였어요. 보통 차를 살 때 현금으로 다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할부로 사죠. 그렇죠. 뭐 대출도 받고 리스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고금리 속에서도 이 정도 출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올해는 확실히 금리 인하 시즌이에요. 금리 인하 시즌입니다. 언제 될지가 이제 관건이지 금리 인하 기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판매량이 더 확대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은 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완성차 중에 도요타와 지금 폭스바겐을 제치고 2026년도에는 이 판매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세계 1위도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오.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네. 자동차. 너무 자부심이 지금 막 갑자기 어깨에 뿜뿜하죠. 힘이 막 들어가는데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못하고 있는 걸 현대차가 해주고 있어서 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지금 제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비중이 40%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26%입니다. 근데 현대와 기아차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오. 북미 그리고 인도 그리고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중국도 요즘에 비하드라고 해서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과 토요타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조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2026년도에는 현대차가 1위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수소 전기차 판매 그 글로벌 수소 전기차 판매 1위가 넥소예요. 오. 예, 요거는 또 이미 1위를 하고 있네요. 네, 이건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넥소라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소 전기차 판매인데 네. 이 앞에 수소가 중요해요. 오. 왜냐하면 이 전기차도 전기를 만들 때는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의 80%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무한 에너지기도 하고요.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수소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 열차, 뭐 수소 전기 드론, UAM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빠져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대세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방송 후반부에 종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지금 그 섹터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낮다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쪽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파생해서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계속 좀 포인트로 잡아주고 계신데,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1등 하려고 수익 배틀 쌈장에 이 수익 배틀 1등 하려고 가져오신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1등 하려고 가져오신 종목 여러분도 함께 포트폴리오 속에 넣으셔서 그 수익 1등에 수익 1등을 꼭 함께 만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생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도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챙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또 핵심인데요. 자,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 현재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또 아까 말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파생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면 대장주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세도 좀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또 눈에 띄는 시세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게 바닥을 잡는 흐름일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일단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미 다졌다? 네, 다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뭐 움직임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이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 현대차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이슈를 받고 상승이 재상승 될 때는 상승은 빨라요. 조정은 너무 길고요. 빨라요. 네. 네, 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시작되면 아마 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대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지금 대세예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가장 피해보는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많아지면요? 네, 어딜까요? 사우디겠죠. 석유 석유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사우디에서 지금 전기차 만든다고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라는 거예요.
자, 오일머니도 있잖아요. 이제 오일머니에서 이제 어떤 경제 구조를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드는 거고요.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뛰어들고 있는 산업은 우주 산업이에요. 예, 우주 항공 쪽으로 지금 많은 오일머니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기차는 향후 한 뭐 2년, 3년 안에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차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관심 있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에도. 그리고 지능형 로봇, 계산척 시켜주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길 안내하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 이런 로봇들에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게 태양광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시장은 확대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전기차 쪽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완성차 그 탑 기업 중에 하나죠. 폭스바겐인데 이 폭스바겐이 내연 기관의 신차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했고 100%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더 공급은 더 많아질 거고요. 이거는 벤츠와 BMW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계획을 내놓고 있고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이미 내연기관 판매 금지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내연기관은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기차가 주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현대차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급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급등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장이 확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든 LNF든 그리고 LG 화학이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드린 적이 없어요. 잘못 말씀드렸다가 욕먹을까. 네, 근데 이제는 한 번은 좀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군을 다 모으고 있어요. 예. 지금 연기금이 모으고 있고 기관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는 지금 이미 막 변동성 크고 막 초전도체도 지금 막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테마성보다는 좀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거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제가 1등 하려고 갖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이제 조만간 방금 네. 이제 이어서 그 안내를 드릴 거니까 한번 요번에는 한번 이 종목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종목 제시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거든요.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 챙겨드릴 거고 또 시장 상황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소통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 전지 이미 바닥을 찍었다, 바닥 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그만큼 좀 탄탄하게 다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LNF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자면 LNF가 지금 형님 동네로 이사를 갔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아래쪽에 위치를 했다 보니까 눈에 띄질 않아서 그런데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 돋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재 쪽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LNF도 마찬가지고요. 기관과 연기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 그 연기금에서 지금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LG 화학이에요. LG 화학. 네, LG 화학. 근데 LG 화학이 글로벌적으로 그 양극재에 대한 그 점유율이 5%입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고 LG 화학인 화학. 이유가 또 있나요? 셀이 아니라 양극재인 이유? 일단 지금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LG 그 에너지 솔루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그 3원계 배터리보다는 지금 LFP
배터리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LFP 배터리도 그 3원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명이 길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는 수명이 친근하게 네. 배터리. 배터리.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이제 3원계 같은 경우는 수명이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그 전에 납품했던 것들이 이제 폐 배터리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원래 폐 배터리 관련주도 갖고 나올까 하다가 왜냐면 이게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쵸. 그것도 폐기하는데 또 탄소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러면 전기차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LG화학이 지금 점유율이 5%인데 LNF가 4%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네. 에코프로가 7%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연기금과 그 기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5위까지 보시면 뭐 LG 화학이 지금 1등이고요. 연기금에 가장 많이 담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5위권 안에 있는 그런 2차 전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은 2차 전지를 담고 있는데 웨이는 뭐 담고 있는 줄 아세요? 뭐요? 웨인이 담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담은 그 저PBR 관련주로 1, 2위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알려주세요. 네, 그 1, 2위가 현대차와 기아예요. 정말요? 네, 오늘 그 관련주도 갖고 나왔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갖고 나왔어요. 네, 저 1등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꼭 이거 매수하셔서 만약에 저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팍스탁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제가 방송했던 거 다 있거든요. 그 전 거 한번 다 돌려보세요. 그 전에 무슨 종목 나갔는지. 그러면 매수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거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는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가져가야 하는 그 투트랙 전략은 없을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메이저 수급이 가져가는 종목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든든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강펀치 키워드 이렇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2차 전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다음 순서로 또 종목 이야기까지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먼저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먼저 나와주시죠. 네, 새로워진 수익 배틀 3장, 새로워진 라인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진짜 주식팀 포함해서 더 강하게 꾸려졌습니다. 바뀐 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달간의 수익률 대결과 더불어서 최대 종목 7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 중장기 수익 모두 다 누려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산출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테고 당일 순위, 당일 현황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고요. 최종 순위는 두 달간의 누적 수익률 비교해서 두 달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이 먼저 됐을까요? 먼저 이동훈 멘토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3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 2가지 종목이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 달간의 누적률 비교기 때문에 목표가를 굉장히 러프하게 잡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꽉 찬 양봉 15% 상승 탄력 가져갔고요. 이 TSE 역시도 11%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2가지 종목을 어제 잡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분은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오늘 방산 떠들썩했죠. LIG 넥선 역시도 장중에 8% 가까이 오름세 보여줬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진짜 주식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많이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 호재 중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4.6%가량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요즘 수익 배틀 쌈장 여기 기운이 진짜 좋은가 봐요. 멘토님들이 방송
매수에 나오시자마자 편입하고 그 다음날 급등. 심지어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종목 보내줬습니다. 지금 조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여기 꽉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급등 나올 수 있을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현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탑3는 어떤 걸로 준비를 했을까요? 저희 멘토님들이 픽한 종목이 진짜 많잖아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돋보였던 종목 탑3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공개를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1등 이동훈 멘토님, 2등도 이동훈 멘토님이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했고요. 현대로템 정말 무거운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15%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갔습니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3위 진짜 주식팀의 SFA 반도체 오늘 4% 넘는 빛남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발 훈풍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내일도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추가 전략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방송 중에서만 종목 편입, 전략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 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꾸 이름이 꼬이네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이름을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또 한 주간 수익을 얼마나 내주셨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서 신규 종목 편입까지 기대되는 종목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편입을 해주셨던 한양 ENG 이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추후 전망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일단 그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앞전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해서 종목이 나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을 때도 이 종목이 사실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좀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이 낙폭을 그렇게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다행이고요. 사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주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지금 SFA 반도체 볼까요? 오늘 좀 흐름 보여줬죠. 근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고 어쨌든 어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 후공정, 패키지 공정인데 이 패키지 공정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패키징 사업으로 통해서 이슈를 받고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형태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하단은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점보다는 지금 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흐름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 8,150원 전 고점이죠. 여기까지는 이것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2달간의 수익 배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은 기대해 볼 만한 두 가지 종목입니다. 한양 ENG와 SFA 반도체 또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한양 ENG는 초전도체와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의 재료를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SFA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하단이 일단 강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흐름에는 추세에 전혀 문제 없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 패키징이라는 이 포지션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의 흐름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가 시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저희 방송 보면서 전략적인 부분 추후적으로 계속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 장중에도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가격 밴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서 또 우리 멘토님이 1등 하려고 챙겨온 종목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1등 하려고 챙겨오신 종목이 뭔지 너무 네. 궁금합니다. 네. 몇 개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일단? 일단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포트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이 종목도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잘 담으셔서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두 가지의 단어가 저는 공존할 수 있나, 양립할 수 있나 싶은데 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네. 거죠. 안전하고 큰 수익.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물리시면 제가 탈출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세 개의 종목이나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얼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 탑 5 안에 드는 기업 중에 세계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사 중에는 현대 기아차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지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세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기업 또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모델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지금 UAM이라고 이제 드론 택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UAM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편하시게. 근데 그 전에는 지금 날아다니는 걸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국가의 안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 이런 침해 때문에 항공 지도가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항공 지도가 나오면서 앞으로 상용화는 빨라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대 용량의 모터와 인버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요. 개발해서 네. 그리고 앞으로는 해상 그러니까 보트 그러니까 배 이것도 전기로 갈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와 인버터 그리고 철도도 트랩 물이랑 전기랑 만나도 네. 괜찮겠죠? 글쎄요. 뭐 그렇게 안전하게 하겠죠. 패키징은.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와 인버터를 지금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의 설계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5% 정도를 하면서 기술 등급 T2 등급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또 국내 최초로 항공 전용 모터 인버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우주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슈입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그 전에 닐 암스트롱 갔다 온 이후에 달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 지금 달 간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만큼 우주 항공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고 만약에 자녀에게 만약에 주식을 나중에 조금씩 모아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우주 항공 산업 쪽 테마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현대 기아차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모델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UAM, 항공 근데요, 드론. 멘토님. 네.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게 네. 종목명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아, 시청자분들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종목명은 우수 AMS입니다. 아, 우수 AMS. 우수 AMS인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정말 근데 고민 많이 하신 네, 종목. 이 종목도 사실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10몇 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더 갈 거라서. 올랐는데도 더 간다. 네, 더 갈 거라서.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지금 차트를 화면에 보시면 있죠. 아직 지금 최근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자리가 오늘 떨어지길래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려와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내일부터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우수 AMS는 그 전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제가 한 10년치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10년치를 띄웠어요. 10년치를 띄웠는데 지금 그 전에 추천해드렸던 가격대보다 지금 10몇 프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상장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기아차가 지금 창사일에 매출을 띄우고 있고 이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동사는 매출도 뛰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저는 바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목표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가 3,140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3,140원은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전 고점이 4,3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여기서 한 마이너스 7에서 8% 정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그럼 전고점 자리로 네네. 보시나 봐요. 네네네. 4,130원. 네. 그리고 손절가 2,980원. 네네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50원, 그리고 손절가 2,980원. 내일장 시초가로 또 공략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삼화 페인트입니다. 삼화 페인트? 네. 페인트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페인트 종목입니다. 좀 생뚱맞죠. 근데 이 삼화 페인트가 지금 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기술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특허를 받는 날 이게 22%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중요해지는 게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그 배터리의 성능 향상이 되게 중요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해액 첨가제 이 제조 기술을 통해서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되고 이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을 시키면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마페인트가 지금 2차 전지 쪽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사업. 네, 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도 중요하잖아요. 예, 안전을 기한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는 안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가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8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강하고 신사업인 어떤 2차 전지에 관련된 첨가제 제조 기술을 특허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좀 좋아 보인다라고 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신사업도 있고 또 재무 구조도 확실하고 네네. 가격 전략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실까요? 일단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 앞전의 물량들이 네. 저는 다 매집이라고 보여져요. 오. 이게 네, 이만큼이 매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 고점들을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눌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캔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44%가 했는데 올랐는데 이게 그 특허 기술을 받았을 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는 이 앞쪽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후에 아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전에 올랐던 그 21%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이걸 목표가를 9,000, 한 3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진입은 내일 시초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430원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6,430원 전략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종목 또 얼른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헤지 테크놀로지. 네. 오늘 AI 종목을 안 갖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원체 좀 핫한 키워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시간에서 지금 7% 정도 급등한 걸로 알고 7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좀 AI 쪽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워낙 또 AI 키워드는 많은 분이 시장에서 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서 네. 이미 많이 올라서 네.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가격 전략을? 네, 일단은 지금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술력이 그 반도체 IP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사실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길게 보면 10만 원도 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지금 35,000원에 지금 이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아쉬웠어요.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내려와라 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문을 외웠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35,000원까지 가 있는데 지금 목표가는 한 44,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약간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급등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3만 원. 38,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AI 키워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또 신규 편입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 내일장 시초가고요.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38,000원 잡아주셨는데 또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신다면 추후 가격 전략 가져가실 수 있고 장중 흐름에 맞는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우수 AMS와 또 삼화 페인트거든요. 가격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 계속 좀 기억해 보시고 혹시 놓치셨다면 저희 유튜브 통해서 팍스탁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도 다시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복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